안녕하세요, 김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정입니다. 자, 어제가 입동이었죠. 네. 이제 본격적인 겨울을 맞아서 겨울철에 필요한 겨울 용품들을 꺼내셨거나 꺼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제 묵혀뒀기 때문에 이거를 청소를 해서 써야 될 텐데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지? 막연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자, 오늘 살림구단 엄척 시간에는요. 겨울 용품 숨은 때 잡는 방법. 아주 어렵지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날씨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요란한 가을비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시각 야외 현장 나가보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네, 상암동 채널A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비도 오는데 미세먼지 걱정은 안 해도 될까요? 네, 며칠간 말썽이었던 먼지를 해소시켜줄 반가운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충남과 전북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전까지는 충청과 전북에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전국이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간당 5mm 안팎으로 그리 강한 비는 아닌데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 퇴근길에는 비로 인한 불편이 우려됩니다. 앞으로 제주 산지 많은 곳은 100mm 이상, 중부와 경북 북부, 남해안과 제주엔 최고 60mm의 적지 않은 비가 더 오겠습니다. 영동과 남부에도 10에서 40mm가 내리겠고요. 곳에 따라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습니다. 비도 비지만 강풍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대부분 해상에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 해안과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초속 20m 이상, 그 밖의 내륙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변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이불 역할을 하면서 오늘 아침 기온 서울 11도 등 평년 기온보다 3에서 5도 정도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안동 16도, 광주 18도, 창원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남쪽부터 그치기 시작해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후 주말을 지나 다음 주까지 대체로 맑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 아침 가시거리가 많이 짧아져 있습니다. 특히 산간도로나 터널 출입구에서 시정이 더 안 좋을 수 있으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Q&A 시간입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로 조금 전 네. 날씨에서 언급했던 미세먼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며칠 미세먼지로 그야말로 몸살을 앓으면서 수도권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까지 내려졌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참 정말 끔찍한 하루였었습니다. 네. 이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었는데 우리가 보통 초미세먼지 할 때 그 크기 개념이 잘 안 잡히잖아요. 네.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정도다. 와. 이것도 감이 잘 안 오시죠? 이런 것들이 지금 둥둥 떠다닌다는 건데요.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언제 나오느냐? 이 권역별 농도가 제곱미터당 75 마이크로그램일 때 이제 발령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어제 오전에는 무려 112 마이크로그램까지도 가득 차 있었어요. 심각해요. 정말 생각해 보시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가득 차 있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차량 2부제도 실시했고요. 공공기관은 또 노후 경유차 같은 경우에 서울 수도권에 진입 못하도록 하기도 했었고 참 다양한 노력이 있었던 그런 하루였었는데 어제 오후 이제 그나마 좀 초미세먼지의 평균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해제가 됐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지역에서는 이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최근 5일 동안 이 초미세먼지가 지속이 됐는데 네. 문제는 왜 이 초미세먼지가 이렇게 극심하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초미세먼지에 관련한 이유들, 문제들도 그대로 있는 가운데 이제 겨울로 접어들면서 중국 쪽에서도 본격 난방을 하니까 중국 쪽 지방의 이제 스모그들의 농도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졌었고 기본적으로 이제 겨울이 되면 바람이
없잖아요. 특히 또 중국 쪽에서 불어오는 북서풍이 많이 오는 바람이 전부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가득 차 있을 경우에는 저 농도를 떨어뜨릴 방법이 굉장히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남동풍이 막 불어주고 막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저런 상황이 되면서 앞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저 초미세먼지에 대한 공포가 이어질 그럴 전망입니다. 예, 그런데 어제 오후에 이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해제가 됐는데 네. 그게 혹시 어제 아침에 비가 왔었잖아요. 비 그렇습니다. 때문인가요? 일단은 비도 큰 중요한 영역이죠. 이제 비가 오고 오늘도 오면서 어느 정도의 초미세먼지를 씻겨 내려가는 그런 효과도 있었고 또 하나 다양한 노력들도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노후경유차 문제라든가 또 공공기관의 차량 이부제 실시도 굉장히 좋았었고 지금 당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도로 분진 흡입 청소 차량도 나름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건데요. 이 도로 분진 흡입 차량이라는 게 뭐냐? 실은 우리가 초미세먼지를 발생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이 제비산 먼지라고 해서 이 차들 이 도로에 쌓여 있는 이 먼지들이에요. 이런 것이 갑자기 더 이 증폭이 되면서 미세먼지를 더 강화하는데 이 분진 흡입 차량이 다니면서 이런 것들에 아예 원천 차단하는 역할을 해서 당국에 따르면은 이 초미세먼지 발생원 58톤을 이 분진 흡입 차량들이 제거한다고 하니까 이런 모든 노력들이 합쳐져서 일단 어제 하루는 조금 빨리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아까 그 김혜연 캐스터도 비가 내리고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산을 쓰고 있었잖아요. 네. 전국적으로 이제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이 비가 초미세먼지를 좀 낮출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느 정도 낮추는 효과는 네. 분명히 있습니다. 씻겨 내려가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비가 그치게 되고 내일부터는 또 어떻게 될까? 내일부터는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중국 쪽 몽골 지방에서 형성되는 이 초미세먼지가 계속해서 북서풍으로 유입이 되고 유입이 된다면 계속해서 좀 힘든 하루하루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중국의 그 석탄 난방들, 그러니까 본격 난방이 되면서 아마 이제는 봄철뿐만이 아니라 이 겨울철에도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 뭐 주의보 계속돼야 되니까 정말 만반의 준비와 또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미세먼지 하면 뭐 막연히 호흡기에는 당연히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인간의 몸이 신이 굉장히 정말 잘 총자로 해서 1차 코 있는 점막, 코털이 걸러냅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기관지가 걸러낼 수가 있는데 코 점막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 마이크로밀리그램의 먼지는 다 걸러내고 그다음 기관지에서는 5 마이크로밀리그램은 또 걸러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요즘 말하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그램 이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작은 머리카락의 30분의 1 굵기니까 다 통과하는군요. 코점막, 기관지를 이제 다 통과해서 이게 무서운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이제 폐로 이런 물질들이 쌓이고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화될 경우에는 폐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또 뭐 뇌질환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의학계 뭐 분석이기도 한데요. 폐암 같은 경우에는 말기에 대해서나 보통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생존율이 25%도 안 되는 정말로 위험한, 암 중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질병인데 이게 미세먼지와 굉장히 연관이 깊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임산부에게는 네. 이 초미세먼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본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네. 특히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이라도 이 초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것을 굉장히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참 같습니다. 답답하네요. 예. 우리가 이제 중국이나 몽골 쪽에서 날아오는 먼지는 나라 자체를 어디로 이사시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죠? 이게 협조를 좀 해가지고 이런 걸 좀 막아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데 외교적인 차원에서 네.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방할 예.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마스크죠. 이제 네. 마스크부터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전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미세먼지 마스크도 이 방법들과 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KF 마크입니다. 우리가 KS를 연상하면 될 것 같은데 마스크에는 KF, 코리안 필터의 이 약자거든요. 예. 저 마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저 마크가 되는군요. 없는 마스크는 그냥 마스크거든요. 그러니까 저 마크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볼 게 차단율인데 차단율 80%, 94%, 99% 이제 종류가 보통 세 가지 종류가 팔거든요. 저게 KF, 뭐 80, 80, 94, 99인데 저걸 보시면은 다 99를 선택하실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소위 말하는 이 심폐 능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답답하겠군요. 99%를 차단한 채 걸으면은
본인의 호흡이 또 문제가 그러네요.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과 상태를 맞춰서 한 84%. 뭐 보통 의학계에서는 80% 이상이라면 이제 미세먼지 마스크로서로 제 역할을 한다라고 네. 하니까 네. 저것들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야외는 이제 마스크를 쓰면 되는데 네. 실내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실내가 그렇습니다. 뭐 실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외출 후 씻는 거겠죠. 예, 손 씻고 뭐 옷 같은 거 잘 털고 하는 건데 요즘에 그래서 실내에서는 공기청정기들을 많이 구입을 하시고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산업적 영역이기도 한데 이 미세먼지 때문에 웃고 있는 것이 또 공기청정기 제조업체들입니다. 정말 불티나게 팔려서 그런데요. 공기청정기를 구입하실 때도 꼭 체크할 게 있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헤파 필터 기능. 이 헤파 필터 기능이 반드시 부착된 헤파 필터 공기청정기를 구입하셔야 되는데 헤파 필터가 있어야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2.5 마이크로미터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구입하실 때도 그 기능과 어느 정도까지인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밖에도 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미세먼지 대처법을 내놨더라고요. 네, 이걸 좀 들으시면은 뭐 당연하다 하시겠지만 막상 우리가 실천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한번 경각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퇴근 시간에 아이와 이렇게 뭐 다니거나 할 때 차량 많을 때 아이를 조금 이제 안고 그러니까 밑에 키가 작거나 꼬마들은 그대로 미세먼지에 노출이 되니까 통풍구나 환기구보다 위쪽에서 데리고 다니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차들이 많이 서 있는 것, 차 막히는 곳이라든가 뭐 신호등이 앞에라든가 이럴 때는 가급적 오래 서 있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정말 중국 못지않게 굉장히 위험하고 네. 우리의 발생 원인이기 때문에 이것도 피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역시 야외 운동, 야외 활동을 이게 자제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참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조기 축구 막 테니스 하시게 되겠지만은 미세먼지를 그냥 흡입하는 거네요. 네, 참으셔야 되고 좀 자제하시라라는 것이고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막 초미세먼지 주의보 내리고 이럴 땐 본인도 차량 이용을 좀 자제하셔서 네. 나의 한 병이라도 이 발생원을 좀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 뭐 쓰레기 소각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은 이런 기간에서는 이제 자제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 태우고 이런 것까지 하면 본인이 알게 모르게 이 초미세먼지를 더 부추기는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세계보건기구 WHO 총장이 네.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 오염을 신종 담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이 대기 오염 또는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다고 하니까 참 놀랄 일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도 날이 추워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더 많아질 거라고 네. 한 만큼 여러분들도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네, 이 채널A와 동아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있는 2018 건설 부동산 정책 포럼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연내에 3기 신도시 곳을 선정해서 발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즘의 건설 기술은 역시 스마트 기술이 건설업계에도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국내 주택 산업에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논의했다라고 합니다. 그 현장의 모습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쓰레기로 가득 찬 쓰레기통. 알아서 압축한 뒤 수거 차량이 가져가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한국형 스마트 시티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서 우리 스마트시티 산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또 미래의 먹거리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개발에 스마트 시티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그런 신도시가 돼야 되겠죠. 쾌적성, 접근성, 연계성 이런 여러 가지를 갖춘 그런 더 나은 스마트 시티가 돼야 되겠다. 다만 스마트 시티에 얽힌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헬스케어의 경우 원격 진료 등 법적인 문제 해결 미비로 사업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제 개선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 스마트 시티는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네요. 포럼엔 정부 인사와 국내 건설사 대표 등 각계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채널A 홍윤아입니다. 살림의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살림구단 엄지척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도 곽지연 살림 전문가 그리고 이경 개그우먼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가 절기 입동이었죠. 그래서 오늘 비도 오고 하니까 날이 쌀쌀해서 패딩 입는 분들 많아지시고 네, 정말 네. 겨울이 실감나고 있는데 우리 맞아요. 이희경 씨는 어떻게 겨울 준비 좀 하셨나요? 제가 지방이 많아도 또 추위는 잘 타요. 그래가지고 일단 저는 온수매트는 꼭 준비를 했고요. 아, 온수매트 필수예요. 그리고 이제 패딩도 이렇게 전에 알려주셔가지고 네, 빵빵하게 이렇게 좀 부풀려 놨고요. 네. 부츠도 또 준비를 좀 해놨죠. 오, 나름대로. 나 여기서 많이 배워가요, 예, 준비성이 진짜로. 좋네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추우면은 전기 매트 키고 이제 저녁에 자게 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옷이라든지 이런 거는 세탁해서 쓰거나 또 이불도 이제 세탁해서 쓰면 되는데 네. 사실 온수 매트나 전기 매트 같은 경우에는 이걸 세탁을 어떻게 하지? 난감한 경우도 있고 맞아요. 특히 어떤 맞아요. 제품은 세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제품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써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그래서 네. 미리 구입하기 전에요. 이게 세탁이 되는 건지 네. 분리가 되는 건지 또 온도 아. 조절이 가능해지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아. 네, 아무리 우리가 매트 네. 위에 이불을 깔고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랜만에 장롱 속에서 꺼내서 쓴다고 생각하면 좀 찝찝한데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오늘의 주제 겨울 필수품 숨은 때 잡는 비법입니다. 아, 자, 겨울 매트는 뭐 준비성이 좋은 희경 씨는 세척합니까? 절 흉 볼 건 알지만 솔직해야 되니까 사실 이걸 어떻게 좀 세척을 해야 될지 감이 안 와가지고 할 때 알아봤어요. 사고 최대한 깨끗이 사용하려고 하고 네. 세척은 못했어요. 온수매트, 부끄러워. 온수매트 사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사실 그 안에 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물을 그냥 둬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네. 그 관 안에 네. 뭐 물때며 세균이며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러네. 아니 왜냐면 우리가 지저분한- 정수기도 관으로 이렇게 통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먹는 물이니까 세심하게 신경 쓰거든요. 그래서 관 자체를 교체하거나 네. 관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온수매트는 물이 돌아다니는 관이니까 네. 물때가 얼마나 껴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해요? 생각도 못 해봤네. 그래서 저도 청소? 생각해보면 네. 냄새가 좀 쾌쾌한 냄새가 나긴 한데 네. 네. 임시방편으로 저는 그냥 한귤 스프레이 네네. 뿌려주면 겉에다가 저도 그냥 냄새라도 했어요, 막으려고. 그러니까 겉에만 그러셨군요. 겉에만 겉에만 겉에만. 눈 가리고 아우. 네. 이거 뭐랑 똑같냐면 몸에서 냄새 나니까 네. 향수 뿌리랑 똑같아. 그렇지. 두 개가 섞여가지고 아이고, 묘한 냄새 부럽네요. 나거든요. 이거. 맞습니다. 근데 살펴보면요. 네. 그 관 있는 부분에 네. 막 곰팡이도 껴있고 지저분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온수매트를 좀 제대로 청소해 볼 건데요. 네. 이것만 있으면 또 아주 손쉽게 청소할 수가 있습니다. 비법이 네, 있군요. 비법이 감이 또 왔다, 있죠. 감이 자, 왔다. 온수매트. 뭐 어떤 거, 예. 어떤 거. 베이킹소다. 아. 그다음에 식초. 아, 네. 맞아요. 쌀뜨물. 보통 그런 왠지 것들로. 오늘 선생님이 레몬 같은 거 레몬도 나올 것 같고 나 오늘 감이 왔어. 들은 게 많아. 주워 들은 게 많아. 베이킹소다와 비슷한데요. 답은 아닙니다. 자, 이게 온수매트 어떤 걸까요? 관을 청소하는 거니까 자, 네.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비법 비법은 보여주세요. 바로 뭐냐면요. 베이킹소다랑 정말 비슷하죠. 과탄산소다입니다. 과탄산소다. 베이킹소다와 과탄산소다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세트잖아요. 네. 베이킹소다, 과탄산소다는 우리가 네. 그 빨래할 때 빨래 끝하는 표백제 쓰잖아요. 네. 네. 그거의 주 성분이 바로 이 과탄산소다요? 과탄산소다입니다. 그래서 표백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네. 뿐만 아니라 뭐 표백도 해주지만 주방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요. 걸레도 깨끗하게 삶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주방에서도 깨끗하게 이제 살림 도구들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이 과탄산소다입니다. 근데 이 과탄산소다 세탁조 청소할 때도 쓰지 않나요? 맞아요. 세탁조 청소할 때, 뭐 살균 소독할 때도 쓰고요. 그리고 제가 아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이제 설거지할 때요. 배수구 있잖아요. 싱크대 배수구. 네네네. 배수구에 찌든 때랑 물때랑 막 곰팡이랑 가득한데 네.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과탄산소다만 뿌려주고요. 뜨거운 물을 팔팔 끓여서 그냥 부어만 주는 거예요. 끝! 그렇게 5분만 지나면요. 정말 거짓말처럼 그 배수구 거름망이랑 그 배수구 부분이 얼마나 깨끗한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탄산소다를 넣고 뜨거운 물만 부어오고 5분 정도 지나면 깨끗해진다는 거는 네네. 네. 과탄산소다가 세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네. 보면. 그렇죠. 그러면 위험하기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과탄산소다는요, 물과 함께 만나면 그 산소, 활성산소가 마구마구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물과 섞어서 밀폐용기에다 넣어서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관하실 때는 항상 분말 형태로, 이렇게 가루 형태로 그냥 보관해 물에다가 주시면 섞거나 했을 좋고요. 때는 써버리고 끝내야 되는군요. 네, 맞아요. 분말 형태로 반드시 보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소성 물질, 이렇게 불이 날 수 있는 물질과 같이 있으면 함께 더 폭발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가끔은 과탄산소다를 사용하면서 좀 더 깨끗하게 사용하신다고 이 락스 같은 네. 염소계 물질 네. 있죠. 강 알칼리성 염소계 물질이랑 같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폭발하나요? 네. 염소가스가 나옵니다. 거기서. 와, 왜? 왠지 더 깨끗해질 것 같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 맥가이버가 네. 위험 상황에 처했을 때 아하. 예. 이런 세제 같은 거 해가지고 막 섞어서 막 뭐 막 문 따고 막 이런 거. 예.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게 그런 게 폭발하는 떠오르네. 사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네네, 맞아요. 아. 그래서 염소가스 나오면 우리 청소하다 또 염소가스 마시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락스와 과탄산소다는 오. 반드시 따로 사용하는 거. 그것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예. 오, 신기하다. 네. 아, 그런데 선생님 아까 전에 옷 얼룩 끝 빨래 끝 뭐 요런 데도 쓰인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네. 표백하는데. 그러면 또 주부들이 궁금한 게 울. 이 울 소재도 쓸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겨울 네. 옷들은 울 소재가 또 많이 있잖아요. 울 소재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탄산소다는 뭐 면 제품이나 아니면 신발이나 모자나 이렇게 찌든 때 얼룩 빼는 데 사용해 주시고요. 네. 울 제품이나 뭐 실크 제품 이렇게 조금 아껴서 사용해야 하는 섬유들은 조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피가 실증 난다 그러면 모피를 이걸로 빨면 돼요. 그러면 변형이와 그럼 남편이 또 그 버리고 딴 걸 또 사주겠지 뭐. 그렇지. 아무튼 좋다고 해서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사용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겠고 네, 네, 네. 오늘은 그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이 과탄산소다로요 온수 매트 전용 세정제를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이제 과탄산소다에 물을 섞고요. 그걸로 온수 매트를 청소해 줄 건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온수 매트 싱글 사이즈 있어요. 예. 네. 사용하시는 어우, 분들. 좋다. 네. 요즘 집집마다 온수 매트 다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많이 아니면 사용- 전기 매트. 온수 전기 매트야 매트. 뭐 그냥 청소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네. 전기 매트 청소법도 조금 이따 그래요? 알려드리고요. 네. 자, 온수 매트 먼저 알려드리고요. 내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은 전기 매트는 청소할 수가 없고요. 그랬더니. 그런 편견이 있었거든요. 전자파 걱정해서 뭐 네. 온수 매트 많이 사용한다 하시는데 과탄산소다만 있으면 아주 네. 깨끗하게 청소하실 수 있습니다. 아, 준비 궁금하네. 제품이 좀 있죠. 네. 저희 준비물이요. 네. 보시면 비커 있고요. 예. 비커에 비커 물 물 담겨 담겨져 있고. 있어요. 물이에요, 그냥? 네, 그냥 물인데 따뜻한 좀 물인가요? 따뜻한 아, 온수. 한 40도에서 50도 정도 미온수 정도. 네. 온수 매트니까 온수를 사용하는 네. 거죠. 그런가 보다, 진짜. 사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과탄산소다 과탄산소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건 에어 펌프인데 공기 에어 펌프. 이거는 오. 온수 매트 청소하라고 맨 처음에 살 때 함께 나와요? 드렸습니다. 네. 아,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야 되나? 저도 네. 이거는 그냥 뭐 애기 풍선 불어주라고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콧 떨어주라고 있는 줄 알았네. 네. 근데 정말 요걸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네. 애기 그 수영할 때 튜브 넣는 네. 공기 펌프 있죠. 아. 그거 발로 밟는 거 있어요. 네. 그걸로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어머나. 사실 발로 밟는 게 더 편하긴 해요. 맞아, 맞아. 그리고 이거는 주사기인데 좀 작은 사이즈 말고요. 큰 큰 거. 사이즈 그러네요. 준비해 주세요. 네. 괜히 우리 아이들이 무서워하겠다. 네네. 엄마 나 주사 맞추는 거야? 막 이러면서 과탄산소다를 일단은 그 따뜻한 미온수에 넣어서 섞어주세요. 뭐 화학 반응 같은 거 안 일어나네요. 보글보글 막 끓을 줄 알았더니. 네, 보글보글 끓는데 뭐 근데 네. 보관할 때는 이렇게 액체 상태로 하면 안 된다. 네, 네. 아까 말씀이시죠? 말씀드린 대로 네. 이렇게 사용할 때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데 왜 하필이면 4, 50도 정도의 미온수여야 하는 잘 거예요? 녹아요. 잘 녹아야 좋거든요. 찬물은 잘 안 녹잖아. 네네, 잘 녹. 설탕물 많이 안 먹어봤군요. 아, 설탕물 마시려고 해도 좀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에 그러니까. 녹여야 잘 녹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뜨거운 물. 네. 예, 문제는 네. 저 주사기를 봤는데 큰 거라고는 하지만 네네. 저 양을 다 넣으려면 이 주사기가 지금 저게 좀 충분한가? 굉장히 길어야 될 것 같은데. 이만한 주사기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도 괜찮은데요. 아. 이것도 뭐 한 두세 번 정도 넣어주면 네. 되니까 충분합니다. 두세 번 정도면 양호한데요? 네네.
우선 쫙 이렇게 빨아당겼습니다. 빨아당기면 여기 안에 우리 그 온수매트 전용 세정제 다른 건 아니고 그냥 과탄산소다를 따뜻한 물에 녹여준 겁니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가서 이제 청소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 주사기만 하면은 이게 골고루 잘 퍼질까 싶은데 어때요? 네.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기 보면 뭐 입수용 호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출수용 호수가 있어요. 네. 일단 그 중에서 하나 입수용을 열어주세요. 안에 입수용, 물을 출수용은 표시가 돼 있나요? 뭐 굳이 어차피 돌아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이왕이면 그냥 입수용에다가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다가 주사기 이용해서 쭉 넣어주세요. 오, 잘 들어가네요. 관으로 들어가고 네네. 있는 거죠. 네네, 관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한 번뿐만 아니라 한 번 더 해주세요. 제가 한번 드릴게요, 요거. 네. 네. 해주시면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이쪽으로 세정제를 넣어주면요. 이게 관을 타고 돌아서 나와요? 추수용 쪽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안에 나오기 힘들 것 들어가니까 같죠? 어쨌거나 이 안에 막 복잡한 뭐 네네. 이게 선이 막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왔다 맞아요. 갔다 꼬였을 텐데 그걸 다 돌아서 이쪽에서 넣어주니까 이제 밀려가지고 나오겠죠. 네네. 그러니까요. 대야는 하나 준비해 주셔야 돼요. 좀 이왕이면 큰 대야를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에어펌프. 네. 에어펌프로 열심히 공기를 주입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게 밀려갈 거 아니야. 네네, 맞아요. 그죠? 이 양을 다 채우려면 만만치가 않으니까 양이. 네. 어머 세상에. 마개를 공기 열어주면요. 펌프를. 야, 이런 야, 이거 간편한 생각보다 방법이 굉장히 있었네요. 간단하네. 아. 이거 저도 한번 해볼까요? 네네. 아니 이거 에어펌프를 관이 나오는 거 좀 보여주세요. 에어펌프 기경 씨. 열심히 이렇게 해줘야 돼요. 제가 나오는지. 잡아볼게요. 예. 잠깐만요. 이렇게 열심히. 사실은 내가 이걸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칼을 꽂았다. 제가 주사기를 한 번만 더 할 테니까. 네. 한 번 더. 그럴게요. 속도에서 차이가 벌써 나네요. 야. 오. 잠깐만 한 번 더 갈게요. 넣고 해볼까요? 이게 여기 앞에 네. 근데 이게 힘을 너무 줘서 지금 여기 공기 들어가는 부분이 깨졌어요. 예? 깨졌어요. 지금 공기가 지금 새는구나. 주입이 지금 새네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주사기가 조금 원래는 이게 지금 나와야 네네. 맞는 거죠. 네네. 여기로 이제 쪼로로로로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펌프를 계속 주입하면요. 이제 물이 나오는데 그냥 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그걸 관을 타기 알아야 돼. 때문에 그러니까 안에 때가 나올 거 아니에요. 물때. 까맣게 물때랑 네. 지저분하게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열심히.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예. 튜브 발로 밟는 거 그렇게 가지고 하니까 이걸 해야 말씀드린 돼요. 이유가 계속 이렇게 하면 네네네. 아. 그냥 엄마 혼자 하기 힘들거든요. 저희 집에도 여러 개 있거든요. 네네네. 예. 그거 하나만 있으면 사실 바람 쭉쭉 네, 그러니까. 나와서 좋거든요. 이거 팔 엄청 아프죠. 이런 거 이제 할 때 아이들 앞에서 하면은 괜히 엄마 나도 해볼래 하면서 그때 이제 아이한테 이제 넘기면 되겠다. 맞아요. 응. 아이들은 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지금 물이 조금 나왔거든요. 그러네요. 나왔어요? 네네네. 그러면요. 그래도 이게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돌아 나오기는 조금 네네네. 어려운가 봐요. 저 아무리 싱글 사이즈라고 해도 워낙 이게 크기 때문에 네. 발로 밟을까 봐요. 네네. 이렇게 좋아요. 해서 지금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네, 여기 한두 약간 네네 물때 같이 때랑 조금 섞여서 네. 나옵니다. 네. 근데 진짜 네네. 이게 아까 전에 들어있는 물. 예. 밑에 네. 네네네. 한번 보시면 오, 네네. 예. 나왔네. 이제 조금씩 나오는 것 네. 같아요. 예. 근데 약간 노르스름하네요. 네네네. 이 안에 있는 약간 먼지 같은 때도 있네요. 그러게요. 먼지 같은 때도 있고요. 좀 지저분한 때들이 요게 지금 깨져가지고 바람이 잘 안 들어가긴 하는데요. 바람만 잘 들어가면 이게 물이 쭉쭉 나와요. 아마 온수매트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로 물이 나오는지는 감이 오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바람을 빼주시면 됩니다. 우리 선생님 지금 숨 차신대요. 네. 지금. 누가 발로 한번 밟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펌프를. 저희가 생방 중에 이걸 하다 네네. 보니까 그러니까요. 실시간으로 이걸 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네. 보니까 그 약간 노르스름하게 그러니까 네. 관 안에 있던 찌꺼기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그 과탄산 소다 물이 나온 거예요. 네. 예. 자, 이걸 보니까 눈으로 저희는 보니까 네.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려운 방법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준비물도 네. 간단하잖아요. 준비가 간단하니까 빨리 이걸 구매하셔가지고 한번 온수매트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네. 청소는 꼭
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꼭 청소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사실 온수매트 위에다가 또 이불 깔고 사용하시는 분들 네. 많아서 네. 이제 아유 온수매트까지 무슨 청소야 그 안에 물까지. 아 근데요 온수매트도 이제 아예 청소가 안 되는 물을 안 빼는 제품들도 있어요. 아, 그거는 그래요? 그 안에 증류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을 굳이 빼지 않으셔도 되는 건데요. 이렇게 네. 물을 넣고 빼야 되는 것들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또 이제 처음 사용할 때 지금쯤 한번 청소해 주시고요. 네. 다 사용하고 이제 봄철에 넣을 때 그때도 물을 다 이렇게 빼야 한번 되잖아요. 물 다 빼면서 청소 한번 네. 해주고 물을 빼주면 좋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고 물을 넣을 청소하기 때도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는지도 궁금하네. 네네. 나중에. 물도요, 그냥 사실 적당히? 과탄산소다 만들기 어렵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물이 충분히 나올 때까지 충분히 많이 넣어도 넣어주셔도 되겠네요. 많이 넣어서. 괜찮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숨은 때 아유. 잡는 비법. 네, 다음은 네. 어떤 제품인가요? 네, 아까 전에 온수매트 많이 사용하신다니까 그 전기 제품만 사용하지 않냐고 전자제품에 그러니까요. 전기 매트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저희가 전기 매트 청소하는 방법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 너무 궁금한 게 저는 그동안에 이렇게 저 온수매트로 올해 바꾼 거지 작년만 해도 전 전기 매트를 사용을 했는데 그거 정말 이게 저 안에 전선이 들어있다 생각하니까 네. 세탁기도 못 돌리겠고 그렇죠. 이거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탈수하기도 애매하죠. 잘못하면 이거 접을 때 잘못해도 사실은 전선이 끊어지거나 맞아요. 하거든요. 네, 그럴까 근데 봐. 세탁기 돌린다는 건 말도 안 되죠. 망가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요, 맞아요. 망가질 수 있어서 뭐 커버만 돌리는 경우에는 커버만 해서 그냥 세탁기에 돌리는 경우 있는데요. 네. 근데 망가질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전기 제품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또 간단하게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또 비법이 있나요?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아, 비법이 또 있네요. 네, 비법이 있죠. 일단 이것만 온수매트는 있으면. 과탄산 소다였어요. 네. 자, 이번에는 뭘까요? 공개해 주시죠. 공개해볼까요? 짜자잔. 아, 레몬이 보이고요. 굵은 소금. 굵은 소금이요? 네, 레몬과 굵은 굵은 소금. 소금입니다. 네. 그러니까 레몬은요, 소를, 레몬수를 이용해 주시면 돼요. 물에 네. 한번 끓여서 레몬수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 네. 그리고 굵은 소금으로 청소해 주시면 돼요. 아마 아. 굵은 소금으로 매트 어느 정도 그렇게 청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제 뭐 침대 매트도 매트리스도 우리 들고 다닐 수가 없죠. 청소하기 네. 어렵기 네. 때문에 네네. 굵은 소금이 좋고요. 네. 그리고 카페트 청소할 때도 굵은 소금으로 청소하면 아주 근데 굵고. 굵은이라는 형용사가 앞에 붙잖아요. 네. 맛소금은 안 맛소금. 되나요? 제가 예전에 네. 그 굵은 소금 사용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어떤 분이 맛소금으로 정말로 그걸로 청소를 하시던데요. 네. 맛소금은 요리하실 때만 사용하시고요. 어. 청소용으로는 절대 굵은 사용하시지 소금만. 않습니다. 네네. 이게 굵은 소금이 이 그 매트 섬유 사이사이 들어가서요. 네네. 그 찌든 때와 뭐 먼지와 여러 가지 세균, 진드기 이런 것들을 흡착해서 밖으로 또 빠져나오거든요. 네네. 네. 이렇게 해서 전기 매트 청소할 때는 굵은 소금으로 네.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전기 매트니까 또 많은 분들이 안에 전선을 청소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온수 매트는 이제 안에 관이 있으니까 청소하는 거고 전기 매트는 안에 관이 사실 전선이니까 네, 거기를 그쵸. 청소할 필요가 없고 거기까지 네. 청소할 표면만 필요 청소를 한다는 표면을. 거죠. 맞습니다. 해볼까요? 그리고 또 여기도 이불 덮고 쓰니까 에이, 뭐 지저분해도 그냥 모른 척하고 살지 뭐 아. 이러시는데 사실은 여기도 청소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저희가 수술 도구를 지금 또 네네. 이렇게 음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어유 마치 맞춘 것처럼. 고무장갑 껴주시고요. 네. 잘 맞으시네요, 두 분. 네. 네, 껴주시고요. 그냥 굵은 소금을 김장 담그도 그러나 그냥 지금- 지금 즉 절이하는군요. 절이. 네, 절여. 절여주세요. 매트를 절이네. 매트를 좀 절여주세요. 매트를 절여야 돼. 네. 네. 그리고 레몬물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레몬물 뿌리기 전에 네. 우선 뭐 침대 매트리스도 그렇고요. 이제 전기 매트도 이런 식으로 굵은 소금으로 아까 전에 하얗던 소금이잖아요. 마른 오, 수건으로 좋아. 한번 문질러 주셔도 됩니다. 네. 맨손으로 사실 아까 애들이 펌프하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네. 저희 집 애들은 이거 고무장갑 끼워주고 문질러라 했더니 정말 신나게 예. 문지르더라고요. 이경 씨 왜 저 그러세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정말 이거 보세요. 지저분했었거든요. 제 손바닥이 그대로 묻어 나왔죠. 한번 보세요. 야 신기하다. 손바닥 모양이 그대로 생겼네요. 네네. 뒤집어서 그리고 표현해 볼게요. 자 보여주세요. 이 소금을 비교해 보시면요. 아까 그 소금과 소금 비교. 비교가 가능합니다. 청소한 다음에.
이게 소금으로 웬일이야. 청소해주는 게 정말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이걸 아까 그 보니까 하얗던 소금이 금방 구운 소금이 됐어요. 지금. 그러네요. 이거 보니까 진짜 청소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아니 뭔가 한눈에 보여요. 네네네. 그렇죠. 흰 소금. 그래 이게 뭔가를 소금에다 넣고 진짜 구운 소금 같네. 그렇죠. 예, 이거 구운 소금으로 착각하고 먹으면 큰일 나겠다. 절대 안 되죠. 많이 이건 지저분하죠? 먼지 소금입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아까 레몬 말씀드렸잖아요. 네. 레몬은 끓는 슬라이스해서 끓는 물에 한번 팔팔 끓여주세요. 네. 그 다음에 냉장고 안에 한 1시간 정도 두면 차갑게 식거든요. 그거를 분무기에다가 넣어서 다시 한번 이 위에다가 뿌려주시면 레몬을 됩니다. 끓여서. 네, 끓여서 이걸 이제 다 소금은 제거한 상태에서 네네. 아, 그 소금 위에다가? 제거하기 전에 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한번 청소를 또 해주세요. 아, 뿌리고? 네, 처음에 뿌리고 손으로 나서 닦고? 한 번 더 청소를 해준 다음에 근데 그 그다음에 잘못하면 저는 이제 걱정이요. 네네. 레몬 물을 뿌리면 네. 소금이 녹아서 네. 안쪽으로 침투하지는 않을까요? 아, 그래서 많이 뿌려주시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적당히. 조금만. 네. 왜냐하면 레몬이 또 뭐 우리 미용에도 많이 사용하지만 네. 레몬이 또 살균 소독하는데 여러 가지 그 집안 살림할 때도 사용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게. 여기다가도 레몬 끓인 물을 이렇게 한번 뿌려주시고요. 네, 소금을 다 걷어주세요. 이 소금 걷을 때는 뭐 이렇게 마른 수건으로 해주셔도 되지만 네. 그 청소기로 한번 그냥 빨아서. 네네. 진공 청소기로 한번 빨아들여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끝인가요? 야, 네네. 그런 이 레몬이 다음에 진짜 미용에만 좋은 줄 알았더니만 그쵸. 살균에도 네네. 탁월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레몬 물을 한 번 더 뿌려주세요. 아, 다 끝난 다음에. 넓게. 네. 네. 이 상태로 한번 뿌린 다음에요. 살균 소독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햇빛에다가 그냥 바짝 말려주시면 아. 이제 깔끔하게 이제 여기서 주무실 때도 아주 뽀송뽀송 느낌이 좋으실 거기다 이제 거예요. 레몬 향이 나니까. 그러니까요. 네, 레몬 향이 나니까 자연스럽게 은은하게. 어머. 그죠? 향이 레몬 향이 좀 나죠? 나나요? 네네네. 우리가 일부러 향 좋으라고 뭐 뿌리잖아요. 나온 제품들 있잖아요. 레몬 뿌리잖아요. 향을 뿌리기도 하죠. 그거 못지 않아요. 네. 어머, 너무 상큼해요. 네. 레몬 향 괜찮죠? 미인이 네네.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나. 이거 아까 보시면 네. 소금도 걷어 아까 전에 지저분한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청소한 제품이거든요. 지저분합니다. 이거 조금만 더 문질러 주시면 굉장히 지금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네네. 그러니까요.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지저분해졌어요. 이건 또 어떤 작가님 건지 내가 지금 알아낼 거야, 내가. 이 매트 누구 건지 내가. 아니, 제작진들은 이 어디서 살림구다 엄청 시간만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 거 네. 세척해줘 이랬을 본인 거야. 일부러 거를 더 집에서 청소 안 못하니까 하고. 일부러 가져와가지고 일석이조로. 서로가 자기 거 해달라고. 네, 이런 경우 그러신 있다고. 분들 네. 많은 시간이 것 같아요. 있으니까.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철에 네. 또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런 네. 난방기이기 때문에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네. 그쵸.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온열 기기는 네. 피부와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온열 기기 위에다가 얇은 이불을 깔고 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약간 낮은 온도로 예, 유지를 하는 게 좋고 그쵸. 또 하나는 타이머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타이머 그쵸. 기능을 설정하시면 어느 타이머. 정도 지난 다음에 꺼지니까 예, 그런 식으로 좀 지혜롭게 사용하시면 안전하게. 화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꿀팁을 제가 네네.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런 거 이거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얘기예요. 왜요? 왜 그런 그 거죠? 온열기 그 조절기 부분이라나 뭐 타이머 부분이나 콘센트 이런 부분에서 화재 네. 사고 진짜 많이 일어나잖아요. 많이 나죠. 아. 맞아요. 근데 저도 이제 살림을 살다 보면은 그 부분에 딱 막 음료를 쏟거나 맞아요. 뭐가 묻었거나 하면 이거 왠지 닦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걸 둬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불이 그게 날 것 같기도 홈이 하고 또 작아가지고 네. 청소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타이머나 이쪽은. 그래서 또 제가 필요한 게 아닐까요? 네. 네,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네, 네. 온열 기구들, 전기 제품들, 겨울철에 많이 사용하는 가전 제품들 사용하실 때요. 네. 청소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꿀팁이 또 하나 있어요. 네.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꿀팁 자, 전기 네. 제품 안전하게 관리하는 꿀팁. 꿀팁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짜잔 이게 뭘까요? 물티슈 아니에요? 박스. 물티슈가 네. 아니라 물티슈 네. 캡. 신발 그리고- 상자 있죠? 신발 네. 처음 샀을 때 네. 들어가 있는 신발 상자와 네. 그리고 물티슈 아마 많이들 사용하실 거예요. 네. 물티슈에 같이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네. 물티슈 캡입니다. 아, 그러니까 물티슈 안에 걸 쓰는 게 아니라 네네. 물티슈 다 쓰고 나면은 그 뚜껑, 예, 물티슈가 있었던 캡. 네네. 그거하고 신발 박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오늘 이거 생방이지만 NG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 집에도 많이 있긴 한데 많죠? 네네. 너무 생뚱맞은데요, 이거? 이건 특히 그 이상민 씨 집에 많더라고. 그러네, 신발을 좋아하셔가지고. 신발을 다 여기다 담아가지고 하나씩 보관을 해놨던데. 근데요, 저는 신발 처음 샀을 때 이렇게 상자가 오잖아요. 네. 사실은 신발은 상자 안에 보관하는 게 가장 좋다고는 하는데 집에 공간이 없어서. 맞아요. 이거 오면은 그냥 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 딱 버리기 전에 처치 곤란이 어디 쓸 데 없을까? 뭐 사용할 데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게 돼요. 좀 아깝잖아요. 네, 맞아요. 그건 맞아요. 수납장으로 일단 사용할 수 있겠다. 네네. 간단하니까. 네, 그렇죠. 저는 양말을 두기도 하고. 여기다가? 양말. 저는 팬티를 거기다가. 양말과 팬티 아주 고수분들이신데요. 쉽지 않은데. 그런데요, 우리 전기 제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전기 제품의 코드 부분, 콘센트 부분을 안전하게 이 신발 상자에다가 보관을 해두면요, 먼지 들어갈 일 없어서 좋고요. 아까 전에 뭐 음료수나 뭐 물이나 우유 같은 거 흘려서 정말 그런 경우에는 화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것도 방지할 수 있고 여러모로 쓸모가 좋습니다. 네. 근데 아직도 지금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제가 조금 재단을 해볼게요. 이게 실제로 그냥 신발 박스예요. 신발 샀을 때의 모습이에요. 근데 신발 박스가 그거는 이제 이렇게 닫게 돼 있지만 그냥 뚜껑 여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사용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네네. 지금 요거는 이제 연결이 돼 있거든요, 박스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박스 뚜껑으로 돼 있는 것도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일단 여기다 표시를 해놨는데 우리 구멍을 뚫어줄 거예요. 거기다 지금 그렸군요. 네네, 그려놨어요. 좀 쉽게 하려고 저는 우선 조심조심해서 이 구멍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여기로 무슨 전선을 빼야 되나? 그렇죠, 맞아요. 전선을 빼는 용도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크기가 좀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손가락 넣어서 멀티탭 코드만. 이렇게 전원을 빼고 전원만 껐다 켰다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어쩜 이렇게 지혜로우세요? 이런 식으로 어머머머. 죄송합니다. 칭찬을 괜히 해드렸나 봐. 당황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구멍 뚫어주시고요. 칭찬에 약하셔요. 이 옆면에다가 이렇게 뚫어주시고 뒷면에다 뿌려주시고 옆면에도 하나만 더 뚫어주세요. 옆면도. 옆면까지. 옆면은 가위로 한번 해볼게요. 네. 근데 이게 신발 상자가 은근히 은근히 엄청 딱딱하네. 간단하네요. 간단하니까 좋겠네. 이게. 강한 만큼 그 가게의 역할을 잘 해낼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 선생님은 칼 수준, 칼이 더 편하신 것 같아요. 워낙 주방에서도 칼을 쓰다 보니까. 그렇죠. 주부님들도 칼이 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는 가위가 더 편했겠죠. 저는. 갑자기 눈물이 나려거든요. 이제는 칼을 이렇게 씁니다. 여기만 잘라주시고요. 확실히 박스가 단단하니까 칼과 가위가 다 필요하네요. 이 박스는 좀 더 이중으로 돼 있어서 좀 더 단단한 박스예요. 이런 식으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잡아드릴게요. 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잘랐어요. 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포장지를 예쁘게 쌓아두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더 다듬으면 이거 정말 아주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옆면에도 이렇게 구멍 뚫어주시고요. 뒷면에도 이렇게 구멍을 한번 이렇게 뚫어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옆면에. 그런 다음에 멀티탭 넣어볼게요. 멀티탭의 전선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제 상상이 된다. 그래서 옆면까지 뚫으신 거군요. 그러네. 그게 나와야 되니까 선이 연결된 선이.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코드 안으로 이렇게 해서 멀티탭 꺼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전선들 있잖아요. 우리 전선들을 이 안으로 넣고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돼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어머머머머머머. 이렇게 넣어서 착착 정리가 되겠어요. 그리고 닫아서 깔끔하죠. 너무 깔끔하다. 텔레비전 옆에 뭐 컴퓨터 있는데 그리고 우리 전기 매트 있는데 온열 제품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먼지도 안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저는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아이들이 어려가지고 막 이것저것 있는 구멍에는 손가락을 다 집어넣고. 진짜로 궁금하니까 이 친구들이 다 집어넣고. 호기심이 많은 나이. 또 젓가락 같은 거 들고 있잖아요. 다 찔러넣어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위험하거든요. 맞아요. 많이 위험하죠. 특히
아이들이 그러면 많이 위험하잖아요. 이런 네. 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이 안에 손을 넣어서 네네 꺼주셔도 예. 되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 조절하고. 전기 매트 보면 온도 조절기 있죠? 온도 네. 조절하는 것도 요 안에 쏙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음. 그것도 사실 그 전기 매트 사용하다 보면은 막 우리가 발로 밟기도 하고 그것도 또 맞아요. 아이들이 만져서 맞아요, 망가뜨리기도 맞아요. 하고 네. 하거든요. 네. 그것도 역시 옆에다가 그냥 이렇게 박스 하나만 만들어서 네. 놔둬주시면 훨씬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열었다 닫았다 하면은 또 아이들이 또 열 수 있으니까 저렇게 네. 한 다음에 저기를 테이프 같은 걸로 붙여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일시적으로. 뭐 맞아요. 어차피 뭐 그렇죠. 자주 열지 않고 옆에 구멍이 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아이가 안정과 이제 디자인. 음료를 네. 쏟아도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걱정이 그러니까.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괜찮죠? 괜찮은 방법이에요. 자, 그다음에 문제는 지금 또 들고 계시지만 네. 벽에 이게 있는 경우예요. 아, 맞아요. 이것도 이거 까다롭지. 이것도 이건 박스를 사실 활용할 수도 없고. 제가 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애들이 저희는 그 앞에 캡 있죠. 네. 그걸 다 뜯었어요. 요 이 부분을, 네, 맞아. 요 앞에를 얼마나 궁금했어요. 뜯어가지고 거기가 막 헐렁해졌어요. 제가 맨날 끼면은 또 저 빼고 그 또 마음 빼고 알아요. 그래가지고. 네. 여기다가 정말 젓가락 하나하나 찌르잖아요. 그러면 애들. 그 젓가락 잘못 찌르잖아요. 그러면 감전되거든요. 얼마나 맞아요. 신나게 설렁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이거 네. 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을 수도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 옮기는 거니까 넣지. 아, 내가 갑자기 흥분하게 되네. 잘하신 것 같아요. 안전이랑 또 결부가 예, 되니까. 예. 맞습니다. 네. 애들 빨리 한참 방법 좀 기어다니고 주세요. 할 때 하는데 아까 우리 또 네. 이건 어디다가 쓰는 거 하시잖아요. 물티슈 캡. 네, 물티슈 캡이에요. 약간 상상이 된다. 그쵸. 어떤 네. 상상이 되세요? 그걸로 네. 가리겠지 뭐. 가릴 것 같아. 덮어줄 것 맞아요. 같아. 근데 또 신기한 게 이렇게 네. 2구짜리 그 컨센트는요. 맞아요, 사이즈가? 사이즈가 딱 맞습니다. 어, 그래요? 좀 이렇게 잘 맞는지 몰라요. 아, 그러면은 네. 물티슈 만드는 분들이 이것 사이즈로 일부러 맞췄나 보네. 활용하라고. 우리는 그걸 지금까지 몰랐던 거예요? 딱 맞아요. 딱 맞아. 네네. 근데 물티슈 버릴 때 보면은 이게 플라스틱이라서 이것도 따로 분리수거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비닐이랑. 맞아요. 네. 그랬을 때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멀티탭에다가 이렇게 멀티탭 그 컨센트에다가 하나하나 해주세요. 아, 그러니까 이게 물티슈 만드는 회사하고 멀티대 만드는 회사하고 같은 배율을 회사구나. 또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그 정도로 사이즈가 비슷하네요. 진짜 네네. 신기하다. 근데 이게 접착력이 있는 경우는 그냥 딱 붙이시면 되는데요. 네네. 가끔 보면 좀 접착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네. 여기 뒤에다가 양면 테이프를 살짝 붙여주세요. 아. 길게는 말고 조금씩만 붙여주시고요. 그 사방에다가. 네. 네, 이렇게 붙여주시고 요거를 다시 짜잔. 네 여기다가 싹 붙여주시면 아, 이렇게 해놓으니까 깔끔한 아이들이 내가 굿모닝 진행하는 것도 알겠네요. 그러니까 온열 이거 매트 봐요. 쳐봐 그러면은 이거 열고 아. 짝 꽂고 열었다 네, 닫았다 할 이렇게. 수 있고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또 이제 사용 다 했다 그럼 닫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닫. 반쪽까지. 진짜 엄지척이다 이거. 근데 애들 야, 없는 데서 신기하다. 해주세요. 왜냐면 또 그렇죠. 애들이 여는 거를 열었다 보면 닫았다 배우세요. 또 얘네는 그걸 그러니까. 습득력이 엄청 빨라요. 그렇죠. 여기다 그걸 열니까 잡아줄 수도 본인이. 없으니까 맞아요. 아. 없는 데서 해주시면 먼지도 안 들어가고 여기도 역시 먼지가 쌓이면 야. 그것도 또 위험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야. 그 저는 지금까지는 이거 무조건 다 버렸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네. 재활용한다 생각하고 네네.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영원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돈 벌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너무 그리고 좋죠. 집에 그 벽에 이런 멀티탭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많죠. 예, 거실에만 해도 뭐 한 두세 개. 그럼요. 안방, 작은 방, 뭐 서재 이렇게 하면은 이게 굉장히 많아요. 멀티탭 있는 곳이 벽에. 네네. 그럼 요거 뭐 물티슈 하나 쓰는 게 아니니까 그쵸. 뭐 쓸 계속 또 때마다 쓰니까. 이렇게 여러 개 모아가지고 네. 있는 곳마다 이렇게 붙이면 야 이거 진짜 괜찮은데요. 예. 튼튼해요. 또.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안 쓸 때 닫아놓으면 전기 효율도 왠지 높아질 것 네네. 같아요. 맞아요. 먼지가 쌓이면 아무래도 네. 효율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예.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 정말 먼지 엄청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방지할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야. 나 진짜 이제부터 이 물티슈 뚜껑 예. 버리지 않을 거예요. 자 오늘 저희가 세 가지를 짚어봤어요. 예.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온수 매트였습니다. 맞아요. 온수 매트 안쪽에 관은 이거 어떻게 청소하지? 굉장히 황당했죠. 그때는 과탄산수소로 과탄산 수소. 그러니까 비법을 하나씩 정리해 소다. 보자고요. 네, 주사기로 예. 넣어서. 과탄산소다 네. 물에 녹여서 네. 주사기로 넣어서 주사기로 넣어서 이제 물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탄산 네, 소다. 네, 네, 과탄산 제가 소다. 방금 전에 과탄산 수소라고 그랬어요. 네. 소다. 네. 과산화수소와 소다. 과탄산소다를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정말 지금 많으세요. 그렇게 발음했네요. 네, 네. 과산화수소와 다른 거다라고 다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산화수소,
과탄산 소다. 과탄산 어렵다. 소다. 예, 근데 이건 소다다. 네. 소다. 베이킹 소다처럼. 네, 분말 네. 형태로 예.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이경 씨 예. 두 번째는 전기 매트였어요. 전기 매트 표면은 뭘로 닦나 그랬죠? 비프 굵은 소금으로 김장하듯이 네, 절여, 뿌려가지고 절여. 네. 그냥 마른 수건으로 수건으로? 이렇게 문질러주고 네. 그리고 그 레몬 삶아가지고 네. 그거를 뿌린 레몬수를. 물을 네, 네. 레몬수를. 레몬수를 이렇게 살균 소독 한번 해주고요. 네, 뿌려주고 마지막으로 햇볕에 말려주면 햇볕에 말려라.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이 멀티탭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온도 조절기라든지 네. 이런 막 돌아다니는 것들 네. 지저분하기도 하고 먼지도 쌓이고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 위험하기도 하고. 네. 자, 이런 것들은 신발 박스 그리고 물티슈 캡을 활용해서 네. 감춰줘라 네. 라는 얘기까지 저희가 해봤습니다. 여러분 다 머릿속에 입력이 되셨죠? 지금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다시 한번 네. 정리해드렸고요. 자, 오늘 이희경 씨 어땠습니까? 저는 오늘도 돈 벌어 갔습니다. 야. 이분이 여기 몇 번 나오더니 집 샀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 이거 프로그램 이름 자체를 너무 아.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엄지척. 네. 선생님 너무 대단하세요. 예. 네. 자, 마지막으로 전문가 입장에서 좀 당부의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네. 가만히 보면요. 집에서 정말 활용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사실 아까 전에 그 콘센트 우리 물티슈로 막아준 것도요. 네. 돈 주고 다 사야 되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집에 활용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서 아무래도 난방 기구들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네. 화재 사고 나지 않게, 안전 사고 나지 않게 제때제때 청소도 해주시고 관리도 해주시고 네.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겨울철을 맞아서 온열기구라든지 네. 겨울 필수용품들 많이 꺼내셨을 텐데 오늘 저희가 말씀해드린 대로 이것들을 잘 기억하셔서 좋은 팁을 생활에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라보! 자, 이번에는 차에 대한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굿모닝 차차차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변함없이 김지환 산업부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안 오셨는데 어디 다녀오셨나 봐요. 네, 출장을 좀 다녀와서 자리를 한 주 비웠습니다. 네. 그거 다 일일이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기다리셨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드렸어요. 앞으로는 꼭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살림구단 엄지척 시간에 네. 겨울 필수용품 청소하는 법을 알려드렸는데 오늘 차차차 시간에도 비슷합니다. 네. 자동차 외부는 우리가 청소를 잘 하는데 내부를 청소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예. 소홀하죠. 내부 시트 이런 거는 사실 저도 시트는 청소를 잘 안 하거든요. 맞아요. 대충 털기만 하지. 저도 외면하는 편인데 정말 뭔가를 네. 쏟았다고 할 때는 물티슈로 그냥 그 부분만 살짝 닦는 예. 정도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시트가 직물인 경우가 있고 네. 가죽인 경우가 있어서 네. 야, 이거는 직물은 그냥 대충 닦아도 가죽은 이거 잘못하면은 얼룩이 손상될 것 되거나 같고. 손상되는 거 아니야? 예. 이런 걱정도 들고요. 자, 우리 피부가 또 그런데 앉아 있으면은 직접 닦기도 하고 특히 이제 아이들 태우면은 거기에 뭐 자기가 빨기도 하고 막 이래요, 시트를.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청소를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관리가 필요하죠? 네, 당연히 네.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시트 셀프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저도 엄지척 받을 수 있게 오늘 판넬로 한번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는 이 우유를 쏟았을 때인데요. 직물 시트에 우유를 쏟았을 때인데 이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물 시트에다 우유를 쏟았다. 그러면 일단 우유는 그래도 제 생각에는 냄새가 뭐 나쁘진 않으니까 대충 그래도 이렇게 시간이 물티슈 같은 지나면 걸로 좀 닦고 그다음에 일반 티슈로 이렇게 좀 말린 다음에 좀 놔두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우유는 진짜 추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냄새가 더 나기 때문에 사실 관리를 더 해줘야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우유를 쏟았을 때는요. 바로 염소계 표백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염소계 표백제 저희가 아까 산림구단 엄지척에서도 나왔었는데 락스 계열이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게 락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염소계 표백제를 바로 붓거나 바로 사용하시는 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네. 물과 1대1로 희석을 한 다음에 좀 섞어서 그다음에 마른 걸레에 묻혀서 이렇게 닦아내듯이 살살 문질러주면 됩니다. 걸레에 묻혀서 네. 1대1로 섞은 다음에
닦아내라. 예, 근데 보니까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써 있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락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하시게 되면 가죽이 더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그렇죠. 물과 1대1로 잘 희석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락스가 엄청 세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손상되지 않도록 직물이 물과 섞어라라는 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우유는 염소계 표백제, 즉 락스를 써라라는 거고, 두 번째는 껌이 붙었을 때. 또 난감하죠. 아주 난감한 경우죠. 네, 시트에 이 달라붙은 껌, 떼어낼 때도 굉장히 골치가 아플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껌이라고 하니까 뭐 로션. 이거는 특히 그 가죽은 좀 괜찮아요. 가죽은 껌이 분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직물 같은 경우에는요, 껌이 그 한 몸이 돼가지고 그렇죠. 떼내도 남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이런 경우. 맞습니다. 특히나 이 시트에 껌이 붙은 경우에는 사람이 모르고 앉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엉덩이에 또 붙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옷까지 손상이 갈 수가 있어서 더 골치가 아플 수 있는 경우인데요. 껌이 붙었을 때는 얼음과 식용유입니다. 얼음과 식용유. 의외의 재료인데요. 예. 네, 이 경우에는 먼저 이 비닐봉지에 얼음을 싸서 이 껌이 붙은 부위에 위에 올려두는데요. 그 다음에는 껌이 굳겠죠. 이 굳은 껌은 일정 부분은 손으로 일단 떼어냅니다. 네, 손으로 떼어내고 나서 칫솔에 식용유를 묻혀서 남아있는 껌 위를 살살 문질러서 이렇게 떼어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어요, 방법이. 네, 맞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껌이잖아요. 맞습니다. 요거는 식용유를 발라서 둘 사이를,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는 얼음으로 하면은 여기가 딱딱하게 굳으니까 온도를 낮춘 다음에 요걸 살짝 손으로 떼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식용유를 발라서 여기다 묻힌 다음에 이렇게 떼면은 식용유가 미끌미끌하니까 둘 사이를 이제 분리시키는 효과가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이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아서 이 껌 때문에 시트를 바꿔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도 계실 텐데요. 바로 해결이 가능하고, 그리고 만약에 껌이 완전히 굳은 경우라면 그냥 바로 식용유를 이렇게 사용을 하셔서 살살 문질러서 떼내주시면 됩니다. 예, 또 궁금한 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시트에 뭐 립스틱이라든지 화장품이 묻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이럴 때도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럴 때도 당연히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버터와 물파스만 있으면 바로 해결이 가능한데요. 또 의외의 재료입니다. 네, 상당히 의외의 재료고 의외의 조합인데 이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역시 버터를 오염된 부분에 이렇게 골고루 좀 묻혀준 다음에요. 네, 그 위에 물파스나 알코올로 이용해서 이렇게 톡톡 이렇게 닦아내듯이 오염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버터를 일단 먼저 오염 부위에 발라라. 그 다음에 거기다 물파스를 쓰고 알코올로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하면서 맞습니다. 이게 립스틱 및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버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거든요. 기름 성분이. 그래서 같은 성분으로 좀 올려준 다음에 물파스나 알코올로 톡톡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평소에 물티슈로 사용했을 때는 번져서 안 하니만 못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물티슈를 사용하시기보다는 버터와 그리고 이런 알코올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껌이 진짜 씹다가 이게 딱 떨어져가지고 거기다 모르고 또 운전하려고 딱 앉았는데 붙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영어가 나옵니다. A, C 이 말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경우 안 나가시려면 이렇게 잘 미리 얼음과 식용유를 활용하시고 또 여성분들은 립스틱을 깔고 뭉개가지고 시트에 묻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자기가 모르고 이제 그런 경우. 그런 경우는 버터와 물파스를 물파스입니다. 이거 머릿속에 인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껌을 되게 자주 씻고 자주 흘리시나 봐요. 제가 영어를 좀 썼죠. 자, 커피를 쏟았을 때 이것도 문제예요. 이건 또 색깔도 남아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쏟자마자 바로 마른 수건으로 한번 이렇게 닦고 그다음에 또 뜨거운 물로 한 번 더 닦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커피를 쏟았을 경우에는 또 의외의 조합입니다. 이 탄산수와 뜨거운 물로 해결을 하실 수가 둘 있습니다. 다 물은 물인데 하나는 탄산수가 하나는 뜨거운 물이네요. 그러네요. 사실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쏟아서 이렇게 당황을 해서 이제 물티슈라든지 뭐 찾으려고 하다 보면 벌써 스며들어서 얼룩이 생기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맞아요. 이럴 때 이 탄산수와 뜨거운 물을 이용해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쏟았어요. 네, 딱 쏟았을 때 우선은 휴지로 좀 최대한 닦아주시고요. 그리고요? 닦아주신 다음에 탄산수를 수건에 묻혀서 이렇게 톡톡톡 이렇게 두드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뜨거운 물을 적셔서 꾹꾹 눌러서 닦아내면 되는데요. 이 물기가 싹 마른 뒤에 보면 얼룩이 사라진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기하네. 탄산수가 어떤 그 능력이 있길래 이렇게 닦아낼까 싶은데요.
탄산수가 아마 이게 확 이게 쏴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것도 그런 성분들이 저걸 닦아내나? 신기하긴 하네. 네, 앞에서 청소할 때는 과탄산 소다였다면 여기서는 탄산수를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건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는 소다였는데 탄산 소다였는데 여긴 탄산수를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죽 시트는 직물 시트보다 관리하기가 더 어렵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죽 시트는 동물의 피부잖아요. 그래서 우리 피부 한번 이게 변형되면은 회복이 안 되니까.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관리할까 굉장히 깐깐한데요. 걱정도 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피부잖아요. 이렇게 사람의 피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세안 같은 걸 할 때 이렇게 뜨거운 물로 모공을 열어준 다음에 세안을 많이 하라 이렇게 좀 권하잖아요. 가죽 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죽 시트는 데워서 이 가죽의 모공을 열어주는 방법으로 관리해 줄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드라이기를 이용을 해서 가죽 시트를 한번 데웁니다. 가죽 시트를 데워서 모공을 열어준 다음에 이 청소기로 먼지를 제거하는데요. 이 드라이기에 따뜻한 바람을 이용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한 가지가 더 남아 있는데요. 그 중성 세제 있잖아요. 저희 일반적으로 좀 소중한 의류를 다룰 때 쓰는 중성 세제를 사용을 해서 세기가 세지 않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성 세제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가죽을 살살 닦아내시면 오염 물질을 쉽게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죽이 피부다라는 게 힌트였네요. 네, 맞습니다. 모공을 먼저 열어줘라 하듯이 드라이어를 활용해서 좀 데워줘라. 이 말인데 여기서 궁금증이 이제 드라이어를 어디다 연결하지? 그게 또 고민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전선을 가져와서 주차장 어디다 연결해가지고 이제 하셔야겠네. 이거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충전용을 좀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자동차 내부 시트 셀프 관리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트 안에도 많은 세균 그리고 오염 물질이 있다고 하니까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차 내부도 깨끗하게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유를 쏟았을 때, 껌이 붙었을 때, 커피를 쏟았을 때 이런 방법들을 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지현 산업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각지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굿모닝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소식입니다. 인천에는 인천보훈병원이 개원했습니다. 인천과 경기 서부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만들어진 이 병원은 130개의 병상을 갖추고 있으며 내과, 정형외과 등 15개 진료과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인천보훈병원은 전국에서 6번째로 개원하는 보훈병원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소식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제23회 경기 농업인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6일 수원 화성 행궁광장에서 열린 이 기념식에는 농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경기도 농업인 27명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굿모닝 네트워크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더 다채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했습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11월 8일 목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렸는데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렇게 정보 드릴 때마다 좀 꼼꼼하게 체크하셨다가 나중에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도 8시에 더 알찬 내용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wing, swing, come on and dance. Everybody, watch you moving.